안녕하세요.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. 셀트리온의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죠. CTP16 관련되는 부분에서 EMA, CAMP 아젠다에 정제됐다는 소식입니다.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부분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자, 살펴보는 어떤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이제 구글에다가 영문으로 EMA라고 치시면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EMA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죠. 홈페이지가 이제 뜨시게 되면 보통 이제 상단에 보시게 되면 뉴스 앤 이벤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뉴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많은 어떤 부분들의 내용들이 나오죠. 뉴스 앤 왓츠 뉴스를 하면 새로운 어떤 이제 기사들이 계속 이제 영문으로 뜨는데요. 보시게 되면 내려가시게 되면 사실 CAMP 같은 경우에는 승인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건으로 어떻게 좀 정제되느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6월 20일이죠. 어제 날짜로 이제 이번 6월 달에 20일부터 23일까지 이제 CAMP 아젠다 관련되는 이제 미팅이 있지요. 이 부분들을 클릭을 해보시면 한 115페이지짜리 PDP 파일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Committee for 이 Medicinal 이제 Product of Human Use 사람에 뭐 사용할 수 있는 약물 관련되는 부분, 승인 관련되는 부분, 이 부분을 이제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이 버추얼 미팅과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한 4일 정도 진행을 하지요. 여기에서 이제 이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들, 베밥시 주맘 관련되는 부분을 이 부분 한번 살펴보면 이제 나오는데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액션 부분이겠죠. 이 액션이 이제 안건을 어떤 부분으로 하느냐 보면 보통 이제 채택 여부, 승인을 할지 여부를 이제 하는 것이 이제 for adoption입니다. 이 부분이 좀 동제되었기 때문에요. 그 이전에 이제 5월 19일이라든지 2월 24일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빠르게 이제 승인 여부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죠. 이 내용을 보면 이제 트리트먼트 오브 더 메타시틱 이제 카시노마 콜론 렉텀 이게 뭐 이 보통 이제 이제 전이성 관련되는 이제 뭐 대장이나 직장 관련되는 아바스틴이 보통 이제 뭐 신장암이라든지 대장암, 직장암 뭐 이런 부분들 쓰죠. 그리고 교무세포 중 이런 것도 쓰고 이제 적응증이 굉장히 많죠. 그래서 이제 뭐 이 전이성 이제 유방암이라든지 재발 관련되는 이제 뭐 백금에 굉장히 민감한 뭐 이 상피 난소암이라든지 이제 뭐 난간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복막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이성 재발성 관련되는 이제 뭐 렁캐스 뭐 이제 폐암이겠죠. 이 폐암 관련되는 뭐 이 비소세포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신장암 쪽 여러 이제 암종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정제되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 사실 최근에 이제 이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에서 미리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도 물량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 이제 승인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면 이제 로슈와 제넨텍의 이제 개발사에서 특허 관련되는 부분 합의도 미국 쪽에서는 이제 내년 7월 달에 이 부분들이 이제 출시가 되게끔 이렇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항암제에서 기존의 이 트룩시마하고 이제 호주마에 이어서 이 아바스틴 관련되는 어떤 시장 자체가 거의 한 8조 정도 됩니다. 블록버스터니까 거기에 셀트리온 어떤 경쟁력은 이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는 이 휴미라와 어떤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농도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면 아바스틴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의 탁월한 이 생산 공정의 어떤 생산 부분으로 가격의 어떤 부분을 차별화를 둬서 승부를 보겠다 이런 부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제 실적이라든지
신규 어떤 모멘텀으로니까 이제 가격도 좀 고가가 될 수 있겠죠.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 결과들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. 그리고 이제 나왔던 이제 뭐 기사를 보게 되면 오늘 뭐 특별한 기사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문의도 좀 많이 오시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. 이게 뭐 손절매인지 손절매인 것 같기도 하고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이제 종목 교체 차원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환율 급등이라든지 미국 어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뭐 이게 환율을 통해서 자금이 들어왔다든지 국내 시장이 이제 환율이 많이 좀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 매도세가 이제 금리에 따라서 자금의 이동이 되지요.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장 크게 주가의 어떤 이제 밸류에이션 영향을 주는 제약 바이오 쪽에서 개인들도 많이 좀 좋았던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매도세로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. 국내 상장사가 전체 보면 2624개 정도인데요. 이 중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들도 한 244개 정도 되니까 거의 한 10% 가까이 10개 중에 하나가 제약 바이오 업종입니다.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680억 정도 이달에 순매도 했는데 개인들도 이제 한 32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연기금은 사실 좀 이제 매집을 좀 했죠. 최근에 이제 셀티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관들 매수세가 조금 이제 들어오고 있다.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이제 연기금 입장에서 보면 좋은 종목에 대해서 이제 저가일 때 모멘텀 플레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싼 가격 정도에서 살 수 있는 어떤 흐름이라 봐야 되겠죠. 그래서 근데 이제 개인들은 셀티론 입장에서 보면 셀티론과 셀티론 헬스케어를 이달에 이제 800억대 600억대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손절매성 뭐 물량으로 좀 보이는데요. 그래서 코로나 전후로 사실 이제 2020년 그리고 작년 이제 한 상반기까지 이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신약 개발 치료제 관련된 어떤 기대감으로 이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엄청 많이 이제 올라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이 백신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뭐 200개 국가들이 뭐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뭐 10개 안쪽으로 이제 개발하고 대부분은 이제 뭐 중지라든지 개발이 좀 미미했기 때문에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. 많은 어떤 이제 제약 바이오사들이 이런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 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결과를 많이 못 냈고요. 기타 이제 신약 관련되는 어떤 기대감들이 국내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승인 여부라든지 결과 여부 이런 어떤 성공 사례가 좀 저조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관련되는 우려감과 더불어서 주가가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는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했죠. 그래서 보통이 제가 볼 때는 한 반토막이고요. 많이 빠진 거는 이제 90% 정도까지 빠지면서 향후에 이제 종목별 이제 차별화가 계속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R&D 모멘텀이 있고요. 그 CEO라든지 경영진의 확고한 어떤 이제 뭐 신뢰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 종목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자리 어떤 흐름이라든지 주가 어떤 반등이 나타날 것이고 이런 어떤 차별화해서 수급도 이제 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KRX 이제 헬스케어 지수가 45% 빠졌기 때문에요.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한 저 정도 이상은 다 빠졌습니다. 거의 뭐 대부분 종목들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2020년 12월 달에 오히려 이제 고점 그 다음에 연도에 이제 조건부 승인을 받고 이제 유럽 승인이 좀 늦어지면서 이제 미국 그 어떤 기대감이 줄면서 이제 작년 연말에는 좀 이제 매출이 나왔습니다만 올해 이제 뭐 2월 달부터는 오미크론 변이 이슈에 취약하다 이러면서 사실상 이제 중단이 된 상태죠. 그러면서 그 기대감으로 2020년도에 이전의 고가를 넘어갔다가 만약에 이제 레키로나가 모더나나 뭐 이제 그 하이자나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성과를 리제로론이나 뭐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 같이 뭐 이렇게 성과를 어느 정도 좀
냈으면요, 주가가 이 정도까지는 좀 내려가지 않고 일정 수준에 좀 버틸 수 있었는데, 이 바이오 신약으로의 어떤 도전이 결과적으로는 승인은 성공했는데, 매출이나 이제 영업이익단에 오히려 이제 작년 3분기부터 역효과를 주면서 올해 1분기에 어떤 어닝 쇼크까지 주면서 사실 이제 다시 이제 본업으로의 어떤 이 비즈니스 구조를 확장하는 어떤 형태로 지금 올해 내년은 좀 집중하는 어떤 모습이 좀 바뀌어 있거든요.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영향을 주었고, 뭐 셀트리온 알다시피 뭐 작년 하반기에 또 이제 회계 이슈 논란이 또 불면서 주가가 빠졌고,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될 뻔했던 3월 달에 오히려 이제 이 블록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, 그리고 이제 5월달 6월달에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이제 밑단에 있죠. 그래서 이제 13만 9천 원을 최저점으로 하면서 지금 이제 좀 올라왔어요. 그래서 뭐 지금 15만원대 정도 흐름들, 그리고 올라왔다가 6월달에 다시 좀 이제 시장 영향과 급락을 했다가 이제 15만원 그 부근에서 이제 여기 이제 차트로는 이제 21선 부근과 5일선 부근이 겹치는 부근에서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0.98 정도, 그리고 헬스케어는 0.33, 제약 같은 경우는 1%, 큰 반등은 아닙니다. 근데 그나마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을 보여줬던 게 이제 기간의 어떤 매수세.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조금 이제 보시게 되면 4월달 이후로는 좀 꾸준하게 좀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흐름들이에요. 그래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, 개인들은 오히려 지금 팔고 있다. 그래서 이 개인들이 어떤 이제 주가 하락에 따라서 뭐 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반대매매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수급이 좀 취약한 모습들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자,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닥 확인을 6월 달에 어느 정도 하고 본격적인 어떤 반등이 나오려고 하면 이 부분들이 언제 넘어가느냐, 이게 이제 뭐 기술적 지표상에서는 가장 좀 일단 중요한 부분이겠죠. 17만원, 18만원대 이 부분이 어느 국면에 좀 넘어가느냐,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파라볼릭자의 어떤 시그널이 좀 바뀌기 위해서 양봉이 이번 주에는 한번 좀 나오면서 21선 올라가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제 뚫어가는 밴드 태깅이 이제 언제 좀 나올 수 있느냐, 이런 부분들이 가장 뭐 중요하니까요.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